예, 자 여러분 그러면 퓨전 문화, 문화 창조의 원리인가, 문화 고갈의 주범인가, 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퓨전 문화가 긍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냐, 그걸 구분하는 건데요. 지은이는 사실 양쪽이 다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긴 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세기 문화 코드 퓨전. 퓨전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죠. 융해, 융합, 합병을 뜻하는 이 단어의 원조는 록과 재즈를 결합한 60년대 퓨전 재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퓨전이라는 말의 의미, 뜻도 나와 있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퓨전의 의미와 유래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사례가 나오거든요. 뾰족한 괄호로 묶으시고 예시입니다. 예시. 이 독서 부분은 특히 설명 방식이 중요해서요. 그런 부분들 제가 빠짐없이 설명드릴 테니까 메모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된장 소스를 바른 프랑스식 닭구이 같은 국적 불명의 요리가 퓨전이라는 간판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어느덧 젠 스타일 등의 패션에도 퓨전이라는 수사가 자연스럽게 붙곤 했다. 지금은 드라마, 영화,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퓨전이 서로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괄호 닫고 여기까지. 우리말로 짬뽕이라고 할 만한 퓨전은 2000년대에도 우리 문화의 주요 코드로 통한다. 황산벌, 대망 등의 퓨전 사극이 인기를 모았던 데다가 불고기 버거는 여전히 히트 상품이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역시 황산벌이나 대망이나 불고기 버거 같은 것 모두 사례,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잡종은 순종보다 강하다. 퓨전은 생각만큼 낯선 개념이 아니다. 또 사례가 나오죠. 사실 이 글은 예시가 아주 대표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부대찌개도 퓨전 요리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전골 요리에다가 서양의 소세지를 혼합했으니 말이다. 마고자 또 예죠. 조선 고유의 한복과 청나라 의상을 결합한 퓨전 패션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예시.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퓨전 아닌 것이 오히려 드물다. 문명은 서로 부딪히고 뒤섞이며 발전한다. 여러분 여기는 문명의 발전에 대한 지은이의 주장이죠. 지은이는 문명이라는 것이 부딪히고 뒤섞여야 발전한다고 봅니다. 역사는 개방적이고 다른 문명과 섞이는 데 적극적인 국가가 번성했음을 증명한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이 사람이 부딪히고 뒤섞여야 발전한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죠. 주장에 대한 근거. 자기네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모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예가 나올 건데요. 전부 예시입니다. 뾰족한 거로 묶으시면 돼요. 자기네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모두 야만인이라 경멸하던 아테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도시국가에 머물렀다. 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보다 뛰어난 문명을 받아들이던 로마는 지성은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게르만인보다 못하며 기술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은 카르타고보다 뒤떨어졌음에도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다. 괄호 닫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최강대국 미국의 문화는 여러 인종과 문명이 어우러지는 용광로로 비유되곤 한다. 여기도 사례지요. 예시. 특별히 여러분 용광로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이거 뭐냐? 여러 문화가 융합된 어떤 결과물 내지는 성취물, 여러 문화가 융합된 결과물이나 성취물이라는 뜻으로 용광로라는 말을 쓴 거죠. 반면 턱없는 자존심으로 남을 얕잡아 보는 국수주의는 망하는 나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구한말, 여러분 역시 또 사례니까 뾰족한 괄호로 예시입니다. 위정척사에서 어려울수록 기승을 부리는 일본 극우파의 망언에 이르기까지 괄호 닫고, 그 예는 다양하다. 잡종은 순종보다 강하다는 생물학의 상식이 문화에도 통한다. 서로 섞이는 가운데 장점은 나누고 단점은 사라지는 까닭이다. 퓨전은 강건한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여기를 굳이 정리하자면 퓨전의 가치 내지는 퓨전의 필요성이죠. 퓨전이 이루어져야만 더 강한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생계형 퓨전과 상업형 퓨전,
전부 칭찬만 할 수는 없죠. 뭔 얘기가 나온지 봅시다. 그러나 지금 퓨전 바람은 역사 속의 문화 융합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귤화 위지식의 변화와 통합이 주를 이루었다. 귤화 위지에다가 네모치시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성어 이렇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 귤화 위지. 뜻은 뭐냐?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남쪽의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귤화위지 꼭 확인해 두시고, 복도 중심의 서양식 아파트가 또 사례가 나옵니다. 뾰족한 괄호. 이 땅에 와서 거실 중심의 구조로 바뀐 것은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빙 둘러서는 한옥 형태에 적응한 결과다. 한국의 갈비가 바비큐 문화에 적응해서 LA 갈비로 거듭나고 서양의 악기가 일본에 들어와서 트로트라는 독특한 장르가 만들어지는 것도 귤이 탱자가 되는 식의 융합 사례다. 바로 닫고,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레 합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퓨전은 의도적인 융합 과정이다. 된장 소스는 부대찌개처럼 어쩔 수 없는 적응 과정에서 튀어난 산물이 아니다. 현대 퓨전 문화의 특징은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다. 블록 장난감을 조립하는 애들처럼 서양과 동양, 전통과 과거, 장르와 장르를 섞어 색다르고 묘한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반응이 좋으면 문화상품으로 떼돈을 벌기도 한다. 요컨대 과거 문화 융합이 생계형이었다면 지금의 퓨전은 상업형에 가깝다. 상업적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것들이 흔히 그렇듯 퓨전에도 재미로 넘기기에는 씁쓸한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요, 상업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생계형 퓨전하고 상업형 퓨전을 나누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거실 중심의 구조라든가 LA 갈비, 트로트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생계형 퓨전이라면 방금 보셨던 된장 소스 같은 것은 상업형 퓨전이다. 이렇게 둘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문화는 소모품일 뿐 이렇게 돼 있죠.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문화 고갈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의 말을 끌어다 썼으니까 여기는 인용. 그렇죠? 자본주의는 천연자원뿐 아니라 문화자원도 황폐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늘 새로움을 쫓는다. 상업자본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 돈을 벌기 위해 이국적인 문화 요소를 찾아내 이용한다. 놀이공원에서는 이누이티족의 이글루, 북유럽의 궁전, 열대 폴리네시아 원주민의 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식상해하면 가차없이 새로운 볼거리로 교체해버린다. 각 문화 요소들이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을 위해 발굴되고 전시되고 버려지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신기해할 만한 새로운 문화 코드를 찾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누이트족은 더 이상 이글루 속에 살지 않으며 북유럽 궁전에는 공주님이 없다. 그네를 또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햄버거로 점심을 때운다. 세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생활은 누구에게도 새롭지 않다. 게다가 현대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던 대항해 시대가 아니다. 세계 곳곳이 충분히 노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신기해할 만한 문화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마저도 미국식 생활 방식에 밀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리프킨을 통해 우리는 퓨전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게 아예 발명해내려는 노력. 퓨전은 그런 성격의 창조이다. 기존의 것들을 섞어 새롭게 만드는 것도 분명 창조다. 퓨전은 점차 보편해가는 인류 문명이 다시금 다양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여러분, 이것은 퓨전을 좋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퓨전의 성패는 각 문화의 고유성에 있다. 퓨전은 문화 요소가 고갈되어가는 21세기 인류 문명이 선택한 문화 수단이다. 역설적이게도 퓨전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제각각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퓨전 사극 대망의 성공은 뾰족한 거로 역시 대망이라는 사례.
조선시대라는 분명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화 매트릭스도 불교와 기독교라는 뚜렷한 문명 코드가 없었다면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괄호 닫고. 자, 그러면서 섞을 만한 재료가 없다면 섞을 만한 재료의 밑줄, 이것이 갖는 의미, 각 문화 요소의 고유성, 쓰라면 쓸 수 있을 정도로 알아주세요. 재료가 뭐냐? 각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죠. 퓨전도 없다. 퓨전이 유행할수록 고유한 문화 요소들이 더욱 빛을 보는 것은 이런 이유다. 그래서 각 민족의 고유 문화 보존이 절실한 과제일 뿐더러 순수 학문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자산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퓨전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기 재료가 갖는 의미도 뭐냐면 퓨전을 형성하는 각각의 고유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전부 뭐냐면 고유한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퓨전이 호기심 충족을 위한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치고 있지 않은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죠? 쓰고 버릴 걸 자꾸 만들면 안 되니까. 천연자원이 바닥을 드러낸 만큼이나 문화 고갈은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죠.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고 뭐 이러는 복지 인간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양하면서도 창조적인 활력이 넘치는 사회, 퓨전은 그런 문화 코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가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니까 알아두세요. 글쓴이의 핵심 주장, 퓨전이라는 것이 다양하면서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대찌개는 이미 퓨전 음식이 아닌 우리 음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부대찌개를 보면서 깊은 사색에 잠겨 본다고 끝났죠. 마무리는 여운 있는 결말, 요거 하나 메모해 두시죠. 여운 있는 결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회의 퓨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지은이의 주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